네, 저는 암센터 암전연구센터의 노재경입니다. 이제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내셔널 바이오칩 리서치 센터의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의 기도를 세브란스 병원 원목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주 되시며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몹시 무더웠고 또 잦은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많은 재해도 있었지만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에 국가지정 바이오칩 연구센터를 열면서 기쁨과 감격에 벅찬 귀한 예식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연세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 이민족의 여명기에 척박한 이 땅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주셨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에게 근대의학과 선진 의술을 베풀면서 또한 이 민족을 향한 복음 선교의 초석이 되게 하셨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연세 의료원들이 새천년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 정성과 사랑을 모아 세브란스 새병원 건축을 시작하여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둔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해에 아울러 한국 최초로 연세대학교 안에 암센터를 세운 지 35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큰 연구비를 지원받아 바이오칩 연구센터를 출범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연구센터 소장이신 정현철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진들에게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 하셔서 본 연구소가 암 치유와 신의학 기술 개발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연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개소식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식이 연세의료원에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다짐하는 소중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어서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님이시고 의료원장이신 지윤상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바이오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국가 지정 바이오칩 연구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주신 정청용 총장님과 김병수 전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외 기분 여러분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과제가 선정되기까지 지원하여 주신 연세대학교 본부와 의과대학 및 의료원의 여러 부직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세의료원은 한 세기 이전에 국내 최초로 서양 의학을 도입하여서 현대 의학의 뿌리를 내린 기관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이념하에 교육, 진료,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선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현 의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양질의 의료 혜택과 국민 복지 증진에 대한 요구 역시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연세의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진료센터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여 왔으며 체계화된 연구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21세기의 생명과학과 현대의학을 이끌어갈 기반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질병의 기전과 더불어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위해 임상과 기초연구를 연결하여 질병 접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바이오칩 연구센터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맞춤의학, 예측의학의 핵심 기술인 바이오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이 분야에서도 시장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DNA 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암은 소형에서는 비흡연 암 관련 사망의 제1원인으로 국내에서도 최근 식생활의 소구화 등에 의해 남녀 공이 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생활습관성 질환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진단되면 치료 가능하고 표준 치료가 확립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칩 연구센터에서 진단용 DNA 칩을 개발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진단법을 제시하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개소식을 갖는 바이오칩 연구센터가 의학적 관심도나 연구 수준을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현철, 김남규, 안성환 교수 등 우리 훌륭한 교수진이 이미 포진하고 있는 입증된 기술과 인프라, 노후화가 이를 수행하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센터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부응하는 최고의 센터로서 발전하고 또 국내 바이오칩 연구 개발의 중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발을 내딛는 바이오칩 연구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을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원장. 이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이신 김경환 교수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21세기 생명과학 시대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오칩 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세대 성장 동력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늘 그 개소식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의학과 생명과학 발전을 위해 임상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연구 공간을 계속 확충함으로써 연구 기반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 연구 분야에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학교는 연구 중심의 임상의학이라는 개념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휴먼 지노 프로젝트 완성 이후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지노믹스에 기반을 두어 접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염색체에서부터 DNA, RNA, 에피제네틱 얼터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검색하는 이른바 인테그레이티드 지노믹스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농도로 집약된 양질의 바이오 칩을 제조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데이터 처리 기술과 컨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소 소장이신 정현철 교수는 임상 진료는 물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연구실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보기 드문 피지션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정현철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구소가 복지부에서 추구하는 조기 진단용 DNA 칩의 상용화, 성공 사례의 확보가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본 연구진은 유전자 칩의 제조에서부터 장암의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을 위한 임상적 연구와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의학계와 산학연이 목적지향적으로 일원화된 팀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이며 앞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세계적 개발센터로 발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바이오칩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구축한 인프라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바이오칩을 연구하는 여러 교수님과 의과학자들의 연구 증진을 위한 모체가 되도록 이 센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본 연구센터가 소기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그러면 이어서 우리 센터 소장인 정현철 교수께서 경과 및 그동안의 센터의 설립 과정 또 그리고 센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것 좀 네. 이쪽으로 좀 이번에 보건복지부 바이오칩 센터의 책임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학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바이오칩 연구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참 행복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길게는 5년, 짧게는 6개월이 걸렸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본교와 의과대학교의 전 보직 교수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선정되고 나서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 보직 교수님께서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동안 간략하게 이 복지 바이오 칩 센터가 과연 뭔지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뭘 추구하려고 5년 동안 준비를 했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일 때 저희가 이름을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이오 칩 리서치 센터인데 그 앞에 뭔가 좀 형용사를 붙이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셔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의 전통이랄까 하는 걸 보면 항상 앞에 연세를 붙입니다. 연세 바이오칩 리서치 센터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연세대학교에 국한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고 세계적으로 나가보겠다 해서 내셔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셔널 바이오칩 리서치 센터 at 연세 유니버시티 이것이 저희 공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적어도 바이오칩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려면 연세대학교에 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세계적으로 큰 센터가 될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런 과제가 금년 3월 달에 복지부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다음.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가 한 달 후에 과제를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하기까지가 이전에도 한 6개월 전부터 어떤 과제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틀림없이 바이오칩은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센터 사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씩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과제 접수를 했고요. 다음. 그다음에 저희가 5월달에 구두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그리고 역시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저희가 5월 10일에 현장 방문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6월 10일에 저희가 센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희가 7월 13일에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 실무위원회 처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저희 복지 바이오 칩 센터가 어떤 것이냐는 설명해 준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8월 30일에 저희가 센터 계약을 복지해보 하게 됐고요. 그 다음, 9월 20일에 이제 이 바이오 칩 부분, 이 차세대 성장 동력 중에서도 이 바이오 칩 부분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칩 팀들이 따로 모여서 다시 실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바로 저희 이 센터를 위해서 특정센터 연구진흥회를 주관해 주셔서 저희 센터가 준비하는 데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리고 오늘 이제 개소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보시면 차세대 동력 사업이라는 것이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과기부가 합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바이오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안에 11개의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서브타이틀 중에서는 이종장기 생산용 복제돼지, 단백질 칩, 약물 전달 시스템, 면역 조절 치료제 이 빨간 것이 주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A 칩, 세포 시스템 치료제, 감염성 질환 치료제, 대사성 질환 치료제, 뇌질환 치료제, 단일 항체 치료제 이건 복지부에서 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 레버논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이 칩 중에서도 크게 단백질 칩, 레버논 칩, DNA 칩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각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1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DNA 칩 중에서도 다음 다시 그 안에 2개 파트가 있어가지고서 진단을 위한 DNA 칩 시스템이 이제 저희 바이오 칩 센터 저희가 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대혈을 가지고 하는 질병 위험도 예측력 DNA 칩 센터는 서울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칩의 소팀이 이렇게 2개가 있고 저희는 이 팀에 속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센터를 만들 때에는 센터의 특성이 있어야만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이 환자의 질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클리노믹스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이런 환자의 질환이 중요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화를 저희가 매치시켜서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유전 상태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새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융합체.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지노믹스, 그다음에 클리노믹스를 보는 바이오칩 센터다. 그래서 이름은 MBRC고 특성은 IGCBC의 특성을 가지는 바이오칩 센터를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DNA 칩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 칩이 DNA를 보는 칩이 있고 RNA를 보는 칩이 있고 또 RNA의 엑손 부분만 보는 칩이 있고 DNA의 어떤 에피제네틱 보는 칩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내에서는 하나만을 하기도 벅찬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서 결국은 DNA에서부터 모든 유전자가 나오는 시스템을 한 개의 DNA 칩을 가지고 보겠다. 이것이 파이널 콜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칩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러한 칩들을 동시에 제작하고 동시에 테스트하는 것이 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이 센터는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말고도 약 12개의 대형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스, 가장 중요한 클리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임상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개발한 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있고, 또 이와는 많은 데이터를 저희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용량 컴퓨터에 의한 생물 정보학 팀이 반드시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의 팀이 이러한 DNA 칩을 가지고서 하는 질병 개발과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희 구성원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서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리닉스 팀에는 전문 의료진이 있고 임상 자료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팀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뱅크 우리가 블러드와 티슈를 모은 바이오뱅크 팀이 있고 생물정보학 팀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외과의 김남규 교수님, 그다음에 이강yen 교수님, 김양석 교수님, 그다음에 병리학 교실의 백승명 교수님, 양우익 교수님이 참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코어 정말 DNA 칩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는 저희 나선영 교수님, 양상호 교수님, 정희철 교수님, 서울대학교 임성화 교수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테크닉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팀에 있어서는 다음 저희 대학의 안성환 교수님, 그다음에 오태정 박사, 그다음에 서울대학의 김태유 교수님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팀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도 이것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매서운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바이오인포메틱스 통계팀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음 이 통계팀에는 저희 대학의 김명수 교수님, 김미정 교수님, 그다음에 세종대학의 이선호 교수님, 또 저희 대학의 김인영 교수님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적게는 20분 정도, 많게는 0분들까지 하면 약 한 50분이 지금까지 준비를 해와서 제가 이제 선정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 저희 골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DNA 칩을 통해서 DNA를 보든 RNA를 보든 DNA 변화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이런 모든 걸 보고 나서 거기가 1차 선별을 하고 그 선별한 걸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선별해서 어떤 스페시픽한 진을 찾아내면 그 진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새로운 칩을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골, 제가 어떤 가는 방향은 다음 어떤 식으로 하겠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너블 올 베스트로 했습니다. 저희 안성환 교수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인데 너블한 것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한다면 베스트가 되자.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너블 올 베스트를 가지고서 앞으로 9년 동안 밀고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게 그냥 이겁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데이터 DNA 칩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도 좋고 임상 재료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환자가 왔을 때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유전자 칩을 가지고 그 환자의 어떤 유전자의 상태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환자가 질문할 때 내 점수가 환자가 외래에 와서 내 점수가 30점이라고 하는데 10년 후에 내가 재발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거에서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그랬을 때 10년 후에 당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은 20%고 5년 후에는 이 재발 확률은 15% 이런 걸 맞춰줌으로써 환자한테 적합한 치료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이 저희 마지막 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이 9년 동안 목표이고요. 다음.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처음 제가 심사를 받을 때 3년 동안에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쭉 내놨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팀들은 다 출발점에서 이런 저런 걸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5년 동안 준비한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발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미 한 단계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아마 가장 좋은 베스트 팀이라고 선정을 하고 복지부 팀에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남들보다 3년 앞서 있기 때문에 요거를 더 나가서 좀 더 빨리 가겠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런 걸 합니다만 여러 동료나 후배 교수님들도 이런 센터가 계속 많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준비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 더 눌러주시고 과기부에서 있는 하나 눌러주세요. 노지윤 교수님이 하시는 암연연구센터, 이 우수연구센터가 결국은 지난 5년 동안에 DNH4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뿌리가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BT가 되겠습니다. BT의 어떤 루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임상팀에서는 역시 외과의 김남 교수님께서 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교수 개발 사업을 그동안 쭉 시행해 오시면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나선 교수는 복지부 IMT 연구회에서 인테그럴 지노믹스 데이터를 계속 해오셨고요. 그다음 또 안수환 교수도 역시 복지부에서 이러한 이 벤처 기술 개발 사업을 가지고서 테크놀로지를 계속 개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부 팀이 저희가 말하는 소위 MT가 됐습니다.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축이 두 개가 이제 맞물렸습니다. 저희가 BT하고 MT의 체인 두 개가 맞물려서 이제 굴러가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만족하진 않고 자전거를 탈 때 체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많이 나는 것처럼 저희가 체인을 2개 정도 더 붙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눌러주세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정통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IT, 정통부의 IT를 여기다 매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물질은 저희가 칩을 만들면 결국 세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자부에 가서 나노테크놀로지 NTO에서 페이턴트 신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소위 BT, MT, IT, NT가 다 맞물리는 이러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저희 연세대학교의 아마 골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골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이 아마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연세대학교 총장이신 정창현 교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내외기빈 여러분과 우리 대학교의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지정 바이오칩 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중 바이오칩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불철주야로 연구하시며 힘을 합쳐 노력하신 정현철 센터장을 위시한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연세를 이룩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유망 선도 분야에서 세계의 연구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의생명과학의 연구 활성화가 시급한 이때에 바이오칩 연구센터가 본격적으로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을 들어오시며 보셨겠습니다마는 새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며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개원을 앞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난 100여 년 동안 현대의학을 이 땅에 처음 도입하고 발전시켜온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토대로 이제는 아시아의 중심병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소식을 하는 바이오칩 연구센터가 이런 새 출발을 다짐하는 연세대학교에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대로 바이오칩 관련 연구 기반의 확보는 바이오 신약이나 장기에 비해서 기술 격차가 작고 초기 사업화가 가능하여 단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인 것은 높은 임상연구 능력으로 우수한 임상정보 및 임상검체를 확보하는 이외에
임상 분야와 생명과학의 공고한 연계를 통해서만이 의료용 바이오칩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또한 없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의 생명과학과 의과학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양적인 팽창만으로는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는 가능성이 무한한 생명과학의 시대입니다. 이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차별화된 연구와 개발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하여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은 진료, 치료 분야의 센터화뿐만이 아니고 연구사업과 신기술 개발의 센터화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수진의 연구 능력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초로 암센터에서 구축한 인프라와 임상 경험의 노하우 등이 바이오칩 연구센터를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강력한 육성 의지와 함께 모든 준비를 갖춘 저희 연구진이 세계 최첨단의 의료기술 개발의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개소식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김병수 전 총장님, 또 지은상 의료원장님, 김경환 학장님, 또 우리 노재경 소장님, 김기현 소장님, 또 전임 김세종 학장님 등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외 기빈 여러분과 함께 바이오칩 연구센터의 개소식을 축하드리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시면서 현재 고천 중문외대 총장이신 김병수 교수님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격려 말씀보다도 그저 감회가 새로워서 몇 말씀 지나간 시절도 얘기하고 또 앞으로 할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학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정찬인 총장님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지정 바이오칩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우리 암센터 원장, 전연구센터 소장 정현철 교수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그동안 연세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본부 책임자 여러분과 본부 여러 행정기관 여러분과 지훈상 부총장님, 김경환 학장님, 또 전임 김세종 학장님 4년 동안 계시면서 참으로 그 연구화 생활에서 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또 마침 이렇게 우수한 학자들이 계셔서 또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연세암센터의 김규현 원장, 암전용센터 노재경 소장, 김주왕 종양학과 과장, 또 유래춘 선생이나 나선영 선생 같은 분이 계셔서 많은 분들의 후원과 참여로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또 이곳으로부터 큰 연쇄 학풍을 기대하고 있는 정철 교수팀이 내셔널 바이오칩 리서치 센터를 개설하게 된 것을 연세의 기쁨입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고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지속적 연구로 새로운 학풍을 조성하는 기관만이 생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요 스승인 피터 드러커가 매니지먼트 챌린지 포 21st century에서 1999년 발한 책을 보면은 비즈니스나 의료, 교육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비즈니스나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 리더의 위치에 있는 조직들이 앞으로 30년 동안까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도 그 증명이 됩니다. 적어도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영 철학은 물론이고 마침 연세대학 총장 취임하신 정창현 총장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정말 연세의 새로운 비전과 학풍 조성을 위해서 아주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또 마침 여러 가지 행정공개나 그동안 학문을 통해서 연세의료원에 나갈 길을 큰 비전으로 제시하신 지훈상 총장이 계셔서 두 분이 힘을 합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격동 시대에 연세력을 이끌고 계시는 정세영 총장님과 치열한 국내외 도전 속에서 과거의 의료원의 학문적 소속성과 임상의학의 지도력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외국 평가, 제가 나가보면 외국 평가가 참으로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되찾고자 불출주야 수고하는 지문상 부총장님이 힘을 합쳐서 연세대학교는 물론 의료원의 큰 변화의 구도를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총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또 부총장께서도 공석사에서 발표하시는 걸 보고 연세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많은 마음속에 격려가 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납니다. 총장님 취임 후에 우리 연세의 경쟁력은 본교의 이과 학문의 그 수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우리가 20과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과 의료원의 120년의 전통 또 최고 연구진이 힘을 합쳐서 총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과대학도 그렇고 콩과대학도 상당한 연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합치면 차세대를 이끌어갈 생명과학을 우리 학교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뿐 아니고 국내 경쟁 물론 국제 경쟁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총장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총장도 그런 방향으로 본교와의 합동해서 연구하실 거를 주장합니다. 아까 정 교수가 보고에 본교 얘기를 하는데 본교도 상당한 수준의 연구를 하고 요전에 학술 대회 백 교수가 와서 프레젠테이션 프로테크닉스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고서 둘이 합쳐지면 굉장한 시너지성이 생기겠다는 걸 제가 깨달은 바 있습니다. 총장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 부총장 두 분이 앞으로 4년간 힘을 합쳐서 추진하시며 새병원이 개원되고 내년 120주년에 우리가 지음해서 또 새병원 개원되고 4년 후에 여기서 일어난 학문적 업적이 노벨상 수상 수준의 연구 업적이 나올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교적인 입장이든 우리가 노벨상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과학입니다. 우리 본교의 이과 부문에 연구 부문에 우리가 전통이고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벨상 우리가 탄되면 한국에서는 연세상이 탈 거고 그렇다면 우리 생명과학적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내에서 의과대학에 BK21을 갖고 있고 이거 우리 김경환 학장이 전임 앞에 단장을 했었고 우리 김경환 우리 김세정 학장 우리 연세인책 봉축할 때 우리 참 피난 노력했습니다. BK21 때문에. 또 SRC가 있습니다. 우리 노정희 소장이 소장으로 있는 SRC. 우리가 자신감 가져야 됩니다. 이게 90억짜리입니다. 이게 의과대학에서 전국에 40여 개 의과대학에서 우리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내셔널 바이오칩 센터를 90억짜리 받았습니다. 아까 정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러한 거에 기초가 돼가지고 본교에 우수한 교수들이 참여하고 공동연구하고 연구교과 취합하고 또 전혀 나선 선생님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칩이 가능한 거고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첫째 이것이 큰 우리가 자산이고 이러한 세계 부책 연구소를 갖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 의과대학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진의 우수함입니다. 주말도 없고 방관학도 없이 혼신 노력을 하는 연구진이 의과대학에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정기적 교수나 학생 교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는 선진의학, 임상의학을 도입해서 국내의 의학 수준을 향상 발전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과대학 임상 교수도 미국에 가면 임상은 다 여기서 우수히 했기 때문에 최첨단 의학, 생명과학의 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직접 최고 수준의 연구를 이 짝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정현석 교수, 나선 교수, 김남기 교수 같은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만 하더라도 노자인 교수, 김정 교수, 유래신 교수, 물론 이번에 우리 연구센터의 중심이 된 주역인 정현석 교수와 나선 교수가 계시다는 걸 감사하고 임상문의 김남기 교수가 이렇게 협조가 되고 병의학 교수의 또 여러 교수들이 합작을 걸 감사합니다. 이러한 협조와 협동, 인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가 되는 것이 우리 연세대학의 교풍의 하나고 이것이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와서 일할 때도
가장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외과가 외과대로 수술하고서 암센터 할 일을 자기들이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 학문병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병원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북책연구소에서 이번에 큰일 하실 거로 좀 믿습니다. 바이오칩 연구는 암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는 물론 새로운 초기 미세 진단법, 치료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고 개발할 수가 있고 암의 연구와 환자 진료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이런 학문입니다. 제가 제 얘기입니다. 1974년 미국에서 교직에 있을 때 모교에서 일본 원조로 암센터를 35년 전에 설립해놓고 그 운영이 어려우니까 전부 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망하기 1년 전인데 제가 아이들을 다 이끌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20분 때 기억하겠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하나 그저 고생을 참고 항상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남이 뭐라든 그저 일만 하는 방향으로 나갔고 그저 제가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시가 된 겁니다. 저는 와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환자나 그저 치료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가진 제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세계 수준의 연구학자로 성장한 것을 생각할 때 어려웠던 연산은 또 봉사한 지 30여 년이 됐습니다만은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고 이 부족한 이 선생보다 자랑스러운 제자 여러분과 관계연구원 윤정순 간호사 같은 헌신적인 그 교직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김영총장 간곡하신 격려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이런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동안 김병수 총장님께서 암센터 원장님으로 재직하시고 그리고 이경식 전 세브란스 병원장님께서 암센터 원장님 그리고 돌아가신 민진식 암센터 원장님께서 저희가 1995년부터 암 등록 사업을 시작해서 그 국내에선 유일하게 팔로업 그러니까 추정률이 90% 이상인 암 등록 사업을 가진 대학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암 환자를 수술해서 그 환자의 신선한 조직을 보관하면서 같이 암 등록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환자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그 종양검체은행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리고 저희 암전연구센터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런 기회에서 정말 저희 그동안 가진 게 전 연세대학교의 재산으로 되면 훨씬 더 이런 연구를 암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 총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한 다음에 폐회를 하겠습니다.